我可能大概也许是 내가 아마도 어쩌면 진짜로 결혼 못하는 걸지도 몰라. 나는 올해 32살이야. 결혼도 안 했고 아이도 없어. 미래의 남편은 도대체 언제 나타나는 건지. 요즘 집에서 사람들 통해서 노총각 소개시켜 달라고도 하고 있어. 아마 큰 문제 없으면 나는 진짜 나이 많은 남자랑 찌질하게 살지도 몰라. 나 자신은 이렇게 다정하고 귀엽고 예쁘고 착한 요정인데 어느 못된 남자에게 팔리겠거니 했는데 결국엔 늙은 남자한테 팔리는구나. 정말 억울해. 내 인생 이제 끝난 것 같아. 찌질하게 사는 건 확정인 듯. 에이, 됐어. 신경 안 써. 상관없어. 닭의 시집가면 닭 따라가고 개의 시집가면 개 따라가겠지. 그냥 다음 생엔 좋은 집안으로 가서 시집가고 싶다. 내 백마탄 왕자님을 아직도 만날 수 있을까? 하늘이여, 제발 백마탄 왕자님을 하나 내려주소서. 我真的服了，你们怎么会觉得女生只要 정말 어이가 없다. 어떻게 여자들은 결혼을 원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그냥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지금 남자들이 아내를 고르는 기준이 바뀌었어. 그들은 여자에게 높은 학력이나 좋은 경제력을 요구하지 않아. 그들이 유일하게 보는 건 그 여자와 결혼하면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는 것뿐이야. 계승과 출산은 중국 가정에서 가장 중시되는 일이다. 35세는 사실 소개팅 시장에서 굉장히 배제되는 연령대야. 왜일까? 사람들은 그 여자가 눈이 높거나 성격이 까다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도 못 결혼했다는 식으로 보는 거지. 심지어 아무리 예뻐도, 아무리 경제력이 있어도, 아무리 학력이 높아도 남자들은 그런 걸 보지 않아. 그들은 너의 살림 능력과 출산 가능성만 본다. 이건 진짜 진지한 사실이야. 정말 매일 불안해서 잠도 못 자고 아침엔 일찍 깨 머리가 다 빠질 정도로 스트레스 받아. 너희들 생각하겠지. 내가 원래 대머리였냐고. 그렇지 않다. 언니 때도 젊었을 땐 많은 사람들이 쫓아왔어. 하지만 지금은 후회스럽다.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잖아. 사람들은 눈이 높다고 말하지만 나는 지금 점점 조건을 낮추고 있어. 정말 시집가고 싶어서 혼자서도 반지나 집 같은 걸 바라지 않겠어? 예를 들어 내가 나한테 8만 위안을 혼수로 준다면 나는 그 8만을 다시 갖고 우리 집에 8만을 가져올 거야. 너가 준 혼수만큼 나는 돌려줄 수 있어? 차나 집은 바라지 않아. 수년간 독한 말, 독개탕을 많이 들었지? 독립적인 여성이 되어라, 직업을 쌓아라, 자유롭게 살아라 같은 말들. 남자가 내 삶을 통제하지 못하게 하라. 남자에게 더럽게 신발 빨지 말라. 아이들이 시끄러워서 자유를 잃지 마라. 근데 난 생각해. 그게 과연 득이 될까? 지금까지 얻은 게 뭐냐고. 지금까지 내가 얻은 건 댓글창의 조롱뿐이야. 我有一个粉丝，她是一个大龄剩女， 한 팔로워가 있는데 그녀는 대령이야. 키는 160cm. 학력도 보통이고 내가 상대를 소개해 달라 하니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여자는 먼저 자신을 사랑해야 해. 난 나를 함부로 못 돌보고 싶지 않아. 평소 메이크업도 하고 관리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좋은 걸 먹고 마셔야 해. 그렇다 보니 월 수입 5천에서 8천 위안 정도의 남자는 그녀에게 매력적이지 않다. 그런 남자들은 이 여성들에게는 한 푼도 안 되는 존재다. 지금 남성들이 결혼 시장에서 얼마나 압박을 받고 있는지 상상할 수 있겠는가? 문제는 이런 여성들이 자신을 세뇌시키는 걸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생각을 강요한다는 것이다. 인터넷이 발달해서 이런 독한 생각들이 급속히 퍼지고 많은 가정을 망치고 있다. 게다가 내 라이브 방에는 2004에서 2005년생 같은 어린 친구들도 있다. 그들은 아직 세계관도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는데 결혼과는 오로지 상대가 돈이 많은지 여부에 따라 좌우된다. 혹은 상대가 나보다 30, 40, 50살 많아도 좋으니 재력이 충분하면 된다는 식이다. 이런 결혼관, 이런 가치관이 정상인가? 한 민족의 여성들이 모두 돈만 본다면 자신을 인간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걸 뜻한다. 동시에 남성들에게도 오로지 돈만 벌라고 강요하게 된다. 도덕적 가치관은 사라지고 생각해봐라. 식품 안전 문제조차 결국 중국인이 중국인을 해치는 구조 아닌가? 이렇게 되면 가정 책임감 있는 남성이 줄어들지 않겠나? 만약 우리 남자들이 도덕도 없고 가정도 없으면 전쟁이 나도 누가 나라를 지키겠는가? 돈만 바라보는 이런 대령 여성들은 생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구제할 수 없다. 그들이 초래하는 영향이 적당히 그치길 바랄 뿐이다. 다행히 00년대, 심지어 05년생 이하의 어린 세대는 아직 구제 가능하다.
그들의 세계관은 쉽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직 바로잡을 수 있다. 너는 동의하냐? 过了30岁，我特别怕自己嫁不出去。 30살이 지나니까 특히 결혼 못할까 봐 너무 두렵다. 막 4년간의 연애를 끝냈거든. 부모님은 계속 재촉하고 나도 정말 불안하다. 나는 늙은 처녀가 되는 게 너무 무서워서 여기저기 소개팅을 미친 듯이 다니고 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1이든 100명이 한자리에 모이는 그 대형 맞선 같은 것도 다 가본다. 그런 현장에서는 남자 50명, 여자 50명이 있고 여자들은 자리에 앉아 남자들이 테이블을 돌며 소개하는 식이다. 그때 내가 특히 깊게 느낀 건 내 앞에 있는 번호표에는 나이, 이름, 직업, 연봉, 부모 직업, 부모가 의료보험을 갖고 있는지 같은 정보가 적혀 있다는 거다. 나는 마치 채소 시장에 진열된 배추처럼 가격표가 달린 채 팔리기만 기다리는 것 같았다. 내 옆에 여자들은 대부분 20대 초반이고 나는 불안해서 몸을 가만히 못 누웠다. 왜 내가 여기에 온 건지 모르겠고 왜 남자들이 줄지어 와서 나의 나이를 보고는 야 아이고 이렇게 나이가 많네 하고 바로 다음 사람으로 넘어가 버리는지. 어떤 남자가 내 카드를 집어들고 나이를 보더니 우리 전라도에서는 이 나이에 아직 시집 못 간 여자면 몸에 문제가 있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야 라고 말했고 그 자리에 모두가 들었다. 정말 죽고 싶은 기분이었다. 나는 왜 여기 와서 누군가의 판단을 기다리고 나의 나이에 대해 질문받아야 하는가? 내가 뭘 잘못한 건가? 왜 나는 다른 사람의 심판을 받아야 하나? 그리고 그 사람은 더 자극적인 말도 했다. 이 나이에 애를 낳을 수 있겠냐? 출산 능력이 있냐? 라고. 하하, 이게 소개팅이냐? 이게 결혼 시장이냐? 이게 사랑이냐? 차라리 혼자인 게 낫겠다. 아무래도 결혼 안 하고 소개팅 안 하는 편이 이런 고민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真的，就他妈有的女的，就是男人的钱她都捞明白。 정말 어처구니 없는 여자들이 있다. 남자 돈을 얻으려면 제대로 못하고 소개비, 내 돈은 공짜로 얻으려 한다. 얼마 전 돈 빨아먹을 타입의 여자를 만났는데 하이힐에 큰 웨이브 머리, 검은 스타킹을 신고 자기 몸매에 엄청 자부심이 있는 여자였다. 우리가 일하는 스튜디오에 와서 행동이 너무 건방졌다. 난 솔직히 느꼈다. 이 여자는 아마도 온라인에서 어떤 남자들에게 버릇이 들었을 것이다. 말투는 정말 거만했고 입토는 발냄새보다 더 심했다. 우리 여기 고급 남자들 있어요? 하길래 나는 물었다. 어떤 타입의 고급 남자를 원하세요? 라고. 능력 있고 포스 있고 젊어 보이는 편안한 사람이라더라. 난 속으로 생각했다. 자네 입맛도 꽤 크네. 아마 전에 돈 있는 남자 만나본 적 있겠지. 그런데 우리한테 소개를 부탁하니 우선 신분증 같은 정보부터 내놓으란 요구에 그 여자왈. 아직 그냥 만난 사람한테 신분증을 보이긴 좀. 라고 난 계약서를 요구했다.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선결제가 필요하다고. 왜냐면 진짜 억대 재산가들을 관리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그 여자는 충격을 받더니 여자도 돈 버는데 왜 우리가 비용을 내? 내 외모가 홍보가 되지 않나? 다른 곳 가도 공짜로 소개해주더라 라고 항변했다. 나는 물었다. 그럼 왜 찾질 못했나요? 라고. 그녀는 자기 월 수입이 8,000위안 정도 된다고 말했다. 아, 난 이미 독립적인 여성이다 라며. 그런데 요구 조건은 어마어마했다. 남자는 집을 전부 현금으로 샀어야 하고 연봉은 최소 100만 위안, 차값은 최소 50만 위안 정도여야 한다고 했다. 난 참을 수 없어 웃음을 터뜨렸다. 그런 사람을 찾으려면 기원비라도 내야 할 수준이라고 말했다. 넌 큰 부자 찾고 싶지만 우리한테는 돈도 안 내겠다는 거냐? 남자도 공짜로 얻고 우리 소개비도 공짜로 얻고 라고 결국 난 말했다. 내가 살짝만 예쁘단 이유로 우리를 공짜로 불러서 서비스를 받겠다는 게 말이 되냐? 우리가 널 공짜로 대접해야 하나? 결국 내가 진짜 결혼하고 싶으면 내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 내가 남자에게서 돈을 뜯어낼 건지 평생을 같이 할 남자를 찾을 건지는 내가 판단할 일이다. 정말 말이 안 나온다. 现在的女生仅靠长相漂亮就想找一个年收入20万的男生。 지금 여자들이 단지 외모만 믿고 연봉 20만 위안 이상인 남자를 찾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다. 칭다오에서 1985년 이후 출생, 85년 이후, 이고 키 175cm 이상, 연봉 20만 위안 이상인 남자 찾기 쉬운가? 많아. 그들은 어떤 선택 기준을 갖고 있을까?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지난달에 1996년생, 96년 메이크업 아티스트 의뢰를 받았는데
정말 어이가 없을 정도로 까다로웠다. 결국 돈을 받았으니 말은 해야겠지만 그 남자는 키 160cm의 전문대 졸업인데 상대의 연봉은 20만 이상이어야 하고 키는 175cm 이상, 집도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 달 넘게 짝을 찾지 못했다. 이건 나도 한계를 느꼈다. 차라리 조건을 낮추지 않으면 환불해줘야 하나 고민했다. 먼저 인정할 건 이 여자분의 학력이 전문대, 중전인 건 약점이 맞다. 많은 남자들이 학력 높은 여성을 꺼리지 않지만 그 남자들의 학력 자체가 높지 않은 경우가 많다. 남자 학력이 고등학교 이하인 경우 보통 연봉이 10만 이하인 경우가 많다. 직업도 공장, 배달, 택시 운전, 수리 같은 일들로 연봉 20만에 도달하기 어렵다. 가정 형편이 조금 나으면 적어도 전문대라도 보내서 학력을 올리지만 전문대를 못 간 경우는 가정 형편이 안 좋은 경우가 많다. 결국 이런 남성은 자연스럽게 결혼 시장에서 걸러진다. 남은 사람들 중 연봉 20만을 넘기고 학력과 직업을 크게 보지 않는 사람이라면 키가 작을 확률이 있다. 그 메이크업 아티스트 본인도 키가 160cm라 남자 키가 작기를 원치 않았다. 사실 작은 키를 용납할 수 있다면 선택지가 있었고 연봉 30만이고 키 170cm의 금융업 남성이 호감 표현을 한 적도 있다. 하지만 그 남성은 키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았다. 만약 키에 타협했다면 이미 만났을 거다. 작년에 집이 세 채 있는 탁천으로 보상받은 키 172cm 남자가 그를 쫓았지만 그도 거절했다. 정말 답답하다. 이 의뢰는 환불해야 할까? 이 작업을 구제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의견을 댓글로 달아달라. 다시 말하지만 이 여성의 학력은 낮지만 성격은 매우 좋고 배려심도 있으며 책임감도 있다.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신용, 통장 내역, 출산 능력 증명서, 무범죄 증명까지 제공할 수 있다. 나는 그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키나 학력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진심으로 알려줘. 난 온라인으로 기다리고 있어. 男人只要再躺个5年10年 남자들이 5년, 10년만 더 버티면 그 소위의 대령들은 물 끊기듯 사라질 거다. 여자가 기본적인 출산 가치까지 잃어버렸을 때 남자가 그녀에게 돈을 써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알겠냐? 그때가 되면 남자가 조건이 안 돼서 결혼을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들여도 남자가 너를 원하지 않는 상황이 올 것이다. 이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 아직도 남자한테 높은 혼수를 요구하는 여자들은 자신을 망치고 있다. 결국 내가 물끊기처럼 매력이 사라졌을 때 남자는 너를 사주지 않을 것이다. 남자는 50대, 60대, 70대까지도 여전히 생식 가능성을 주장할 수 있다. 너는 언제까지 버틸 건가? 여성들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려면 뒷세대가 많은 대령 여성들이 외롭게 사는 걸 보고 교훈을 얻어야 한다. 그 대가로 몇 세대를 거쳐 증명될 것이다. 남자 없는 여자는 정말 살기 힘들다. 그제야 여자들이 진지하게 가정으로 돌아가 남자에게 의존하려 할 것이다. 이 모든 대가는 수많은 대령 여성들의 실제 경험으로 증명될 것이다. 요즘 중국 사회를 보면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스스로를 독립적인 여성이라고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돈만 바라보고 남자에게 기대려는 대령 여자들이 너무 많다. 젊을 땐 남자들을 거들떠도 안 보고 30살 넘어서 갑자기 결혼을 못할까봐 불안해지면 그제야 미친 듯이 소개팅을 뛰어다닌다. 그런데 정작 나가보면 대부분 20대 초반 여자들 사이에서 본인 나이만 도드라지고 남자들이 한번 카드 보고 나이만 확인해도 바로 다음 자리로 넘어가 버리니까 속이 뒤집히는 거다. 그러면 또 내가 뭘 잘못했나? 왜 내가 심판을 받아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억울해한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하다. 더 황당한 건 이런 여자들이 여전히 남자 조건은 천문학적으로 높게 잡는다는 거다. 연봉 최소 100만 위안, 차는 50만 위안 이상, 집은 현금으로 사야 한다고? 본인은 월급 8천 위안 정도 벌면서 말이다. 그래도 난 독립적인 여자야 라고 말하면서 남자도 공짜로 얻고 중매 서비스도 공짜로 얻으려 한다. 세상에 이런 이기적인 사고방식이 어디 있겠나. 이런 사고방식이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퍼지니까 더 큰 문제다. 아직 세계관도 제대로 안 잡힌 2000년대생, 심지어 05년생 애들까지 결혼은 돈 많은 남자 만나야 한다는 걸 당연하게 여긴다. 심지어 나이 차이가 30살, 40살 나도 상관없고
돈만 많으면 된다고 한다. 이게 정상인가? 결국 여자들은 스스로를 인간이 아니라 가격표 달린 물건처럼 만들고 남자들에게도 돈만 벌어와라 라는 압박만 준다. 그럼 도덕이고 책임감이고 다 무너지는 거다. 남자들 입장에서는 뻔히 보인다. 몇 년만 더 지나면 출산 능력도 떨어지고 매력도 사라지고 그때는 아무리 돈을 써도 남자가 관심을 주지 않는다. 반면 남자들은 50대, 60대까지도 여전히 생식 가능성을 내세울 수 있다. 이게 현실이다. 그래서 남자들이 이제 이런 대령 여성들한테는 지갑을 열지 않는 거다. 결국 뭐냐? 스스로 젊고 예쁠 때 잘난 척하면서 남자들 무시하다가 나이 들어서는 급하게 결혼하려고 발버둥 치지만 이미 남자들은 돌아서 있다. 그렇게 외롭게 늙어가는 모습을 후배 세대들이 보면서 아,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라는 교훈을 얻게 될 거다. 그리고 언젠가는 여자들도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고 남자한테 의존하는 게 맞다는 걸 인정하게 될 것이다. 결혼을 원하면 최소한 본인도 뭔가를 내놓아야 한다. 남자 조건만 하늘 위로 올려놓고 본인은 노력도 안 하고 소개비조차 아까워하면서 내 외모가 홍보야 라고 주장하는 건 정말 한심한 일이다. 이제 남자들도 더는 속지 않는다.